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십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십견의 일반적 의학적 변명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깨 질환 중에서 제일 고질적인 질환이죠. 어깨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회전근개 파열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오십견, 나이 50살에 어깨에 오는 주로 증상이라 해서 오십견이라 부릅니다. 초창기에 의학적으로 오십견이 들어올 때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 했고, 의학 용어는 프리즌 숄더, 어깨가 얼었다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그때 발간됐던 대부분의 책들은 동결견이라고 이렇게 책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상은요, 여러분들 많이 고객들 보시면 알겠지만 팔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통증이 심해서 밤에는 야간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관절 주머니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회전근개 권하고요. 대퇴 이두근 장두 쪽에서 문제가 와서 유착이 돼가지고 늘러붙는 현상인데요. 이 증상을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팔이 돌려지지 않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병명을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일제 노화 현상의 하나이고 호르몬의 변화의 하나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기가 주로 많이 나서 50살 정도에 나타나고, 젊은 사람들은 30견, 40견이라고도 불리지만 50살 전후로 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책에 제가 정리했던 게 가동 범위 ROM, 레인지 오브 모션이 가동이 중지가 좀 좁아지고요. 그 다음에 운동성이 떨어지고요. 또 어깨에 찌른 듯한 통증, 이런 통증들이 많이 오고, 야간에 통증이 심하고 통증 자체가 방사됩니다. 뭐냐면 증상 자체가 여기서도 밑으로 퍼져나가는 위성 통증, 가짜 통증의 양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증상 자체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통증보다는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극상근의 증상이 다른 곳에서 나타나듯이 오십견의 문제를 고객들이 심하면 팔꿈치까지 통증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증상 자체가 퍼져나가는 라디에이션 페인 양상, 방사통의 양상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능동적인 운동과 우리가 강제적으로 움직여주는 수동적인 동작에서도 통증이 다 같이 오게 됩니다. 어깨에서 나타나는 단계를 주로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경직이 되어야 되는 단계, 또 하나는 경직이 된 단계, 풀려가는 단계.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가 제일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아플 때도 참 많이 고통스럽죠. 초기 시작될 때도. 그러나 이제 풀어지는 과정도 오십견은 상당히 심하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십견을 대표적으로 치료하는 근육을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견갑하근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견갑하근은 경락적으로는 심경락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오십견은 또 혈압과 또는 뇌혈관 질환과도 감히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임상에서 고객을 관리하면서 오십견 고객과 그 다음에 혈관계 질환과 견갑하근의 문제, 또 심경락상의 문제인 극천과의 관계를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죠. 혹시 온라인 수업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이 안 되는데 오프라인 수업에서 제 수업을 듣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증이라고 생각하는 염증, 늘러붙는 염증, 또 늘러붙어서 그 상태가 관절에 제약을 오는 염증의 단계. 그러면 혈액이 소통이 안 되고 림프의 순환도 안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근육이 위축이 오는 단계들이 반복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오는 곳은요, 일단은 그 부분을 가라앉혀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기 위해선 물리치료적인 요소로는 찜질을 해주거나 전기치료적인 요소로 전기 움직임의 가동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어느 정도 통증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동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는 통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오십견은요, 특별하게 어떤 동작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하는 거는요, 그 상태로 힘을 줬다 뺐다 하는 등척성 운동 개념으로 운동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견갑하근, 어깨에 4개 근육 있잖아요.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중에서 견갑하근에 중점을 두시고, 이 견갑하근에 문제가 온 사람들은 견갑골, 스카플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견갑골 안쪽에서 당겨지는 게 아니라서 돌려서는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겨드랑이에서 바깥쪽으로 손을 밀어서 주로 많이 케어를 해주게 되고요. 오십견에 관리하는 그 수기법의 제가 이 사진들을 올린 것 중에서 잘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그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기는 요법도 중요하다고 보시게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